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군의회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동군이 숙박 음식 체험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부 경남 시군으로의 확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경방송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시 납세와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정부 산업포장과 경남도 유공 납세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최초 반려견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인기를 끄는 함양 산삼 자연휴양림부터 지리산 자락의 전지훈련 열기까지 한 주간 지역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청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미신청에 대한 비판이 군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군은 재정 여건상 어려웠다며 추후 적극 검토하겠다 진화에 나섰지만 늦었다는 반박이 잇따랐는데요. 군과 의회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 비판 수위도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정지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여론의 문매를 맞은 산청군. 군은 입장문을 통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난복구로 군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시행 시 필수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역 활력 제고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구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비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 아니냐는. 이승화 군수는 타 지자체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 사업 시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발등 등의 문제점을 정책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즉각 재반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9군데 중에 20군데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20군데 신청을 하면은 지금 추가로 신청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49군데 신청했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겠습니까? 한편 앞서 예결특위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예산 운용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최근 군과 의회 간 소통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군수가 무시하니까 뭐 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군의회 무시하는 거 의원들하고 주간 업무 계획 공유하지 마. 의사과정 회의 참석하지 마. 이번 제311회 산청군 의회에서는 1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 예산보다 371억 원 늘어난 9,62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동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동군에선 여행 경비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을 시행하며 봄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따라 이어진 십리 벚꽃길. 봄이 되면 연분홍 벚꽃이 강변을 감싸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인근 화개장터 역시 전라도와 경상도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동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여행 경비 절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하동군이 시행 중인 반값 여행 정책 덕분입니다. 관외 관광객이 하동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본 뒤 숙박, 음식 체험 비용을 모바일 하동 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다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비는 자연스럽게 관내 가맹점으로 다시 돌아오며 지역 상인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는 하루에 한 명 아니면 며칠에 한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많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매체나 접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문의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반값 여행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십니다.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접수 보름 만에 2,600건이 넘는 신청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4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반값 여행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동의 반값 여행과 구조는 유사합니다. 서부 경남에선 하동과 남해가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3월 접수가 마감되는 하동 반값 여행과 맞물려 시너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부터는 우리가 문체부에서는 정부형 반값 여행을 시행하니까 그때 하동 반값 여행에 놓친 분들은 정부형 하동 반값 여행에 신청하셔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형 정책인 만큼 반값 유인이 재방문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관광 소비를 지역 경제 지속적 순환 구조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하동 반값 여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가 2026년 신학기 개학과 함께 97개 지역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시작합니다. 시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4년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5년 42개 학교로 그 규모를 확대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을 시작합니다. 사업 확대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군이 창섭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해수부 수산자원 정책과를 방문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육지부와 해면부로 지정된 지역 내 일부 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창섭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2008년 육지부가 전면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지족과 광천, 서대리 일원에 일부가 존치돼 왔습니다. 군은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 작성 지침 내 해제 지역 요건 부합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가뭄, 집중호우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 나섭니다. 확보된 올해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예산은 국비 1,260억 원과 지방비 234억 원 등 총 1,494억 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수지와 양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와 보강이 이뤄집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학식이 3일 열렸습니다. 가저 캠퍼스 GNU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서는 대학 보직자와 신입생, 가족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경상국립대 입학생은 학사과정 4,500여 명, 석사과정 500여 명 등 총 5,569명입니다. 의령군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출범식을 통해 시행을 알린 의령군 버스 완전 공영제. 민간이 맡아왔던 농어촌 버스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의령군이 민간 운수 업체로부터 차량과 터미널, 노선권 등을 인수했습니다. 또 관련 조례 제정과 운전과 정비 인력을 의령군 소속으로 채용해 완전 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버스 요금은 0원. 의령군은 주민 이동권 보장은 물론 전면 무료화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완전 공영제 시행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 먼저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에 맞춘 유연한 노선 조정과 신속한 교통정책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운전기사 고용과 처우 개선, 안전운행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경과를 살펴 완전 공영제 지역을 서부 경남을 포함한 인근 지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 서민들 발이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완전 공영제가 아마 의령군에서 출발하지만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또 우리 경남에도 많이 확산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자체 재정 부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와 의령군에서 총 94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와 별개로 운영에만 첫 해 35억 원, 정상 운행 시 25억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수십억 원 규모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령군의 경우 민간업체의 주던 보조금 규모와 직접 운영 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타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따릅니다. 교통복지 모델로 등장한 버스 완전 공영제. 농어촌 지역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3일 위성 데이터 행정 활용 플랫폼 개발 사업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초소형 위성 기반 위성 데이터를 행정에 직접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위성 데이터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플랫폼 개발 사업은 위성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집안의 미세한 변화를 밀리미터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으로 싱크홀 등 집안 침하 발생 지역을 사전에 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청년 월세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로 경남 바로 서비스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천시가 EBS 대표 강사를 초청해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달 28일 변화하는 입시제도 정보와 과목별 학습 방향 제시를 위해 EBS 입시 전문가 3명을 초청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 등 5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남도가 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에서 한 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섬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방과 치안, 복지까지 국가 운영의 중요한 재원인 세금. 특히 기업의 납세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드는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경방송이 정부 산업포장과 경남도 유공납세자 표창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경방송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와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산업포장은 국세청이 전국 납세자 중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개인이나 기업에 수여하는 정부 훈포장입니다. 서경방송은 그동안 지역민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인프라 확충, 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건전한 조세 의식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같은 날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선 성실 납세자 330명이 선정됐고 그중 30명이 유공 납세자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도 유공 납세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세정협력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입니다. 기업에게 납세는 공정한 시장 경제 환경을 만드는 초석이자 전제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기업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 부분을 넘어 사회적 공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경방송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나아가는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 세금, 의무를 넘어선 당연한 책임이란 성실 납세 문화가 오늘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구식 전 국회의원이 3일 진주시 도시공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0여 년간 진주시 보전 녹지 정비, 경관지구 규제 현실화, 경사도 기준 조정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시장에 당선되면 보전 녹지와 생산 녹지 177제곱킬로미터를 재정비해 개발 가용지를 확대하고 경관지구 규제 지역 10.5km/제곱미터를 규제 중심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전환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 최고 수준인 경사도 규제를 완화해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선 진주시 의원에 역임한 류재수 전 의원이 진주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류 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 나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 세력 척결, 지방 권력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진주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류 전 의원이 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도의원 선거구 5곳과 시의원 선거구 3곳에도 예비후보를 냈습니다. 진보당은 4월 말까지 정당 지지율 10% 확보로 지역 내 제3당의 지위를 굳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산청군수 출마 예정자가 3일 공약 발표회를 열고 산청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8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 출마 예정자는 산청을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조성하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환지리산권 관광벨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비문화원의 경남한국학연구원 승격, 남사예담촌 지역 활력타운 조성, 단속사지 국가사적 지정과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생초 체류형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과 남북권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스포츠 복지에도 힘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의 신임 교육장이 3일 취임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신현인 교육장은 3일 진주 금비초, 금곡중을 찾아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 교육장은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같은 날 취임한 하동교육지원청 이민혜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잇는 별천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장은 진주 유치원 원장,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 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바짝 마른 양파 잎들. 흙먼지가 날릴 정도로 메마른 밭 위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지난 2달간 내린 비는 평년 대비 10%에 그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생육을 시작해야 하는 양파와 마늘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월동후 재배 포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특히 건조한 밭에는 고랑관수나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요. 웃거름도 적기에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효자 작물인 양파와 마늘이 가뭄을 이겨내고 다시 파릇파릇한 생기를 되찾길 간절히 응원해봅니다.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산청. 지리산 자락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데다 산청군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많은 전지훈련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이면 축구뿐만이 아니라 씨름과 테니스, 탁구까지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산청을 찾습니다. 1년간 산청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만 7,5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스포츠 도시 산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보호자의 손길을 기다리며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는 한 강아지. 다정하게 눈을 맞추는 보호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데요. 반려견과 함께 백두대간 산속 힐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함양의 산삼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전국 최초의 반려견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단순한 반려견 동반 허용을 넘어 반려견이 휴식의 주체가 되는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전용 놀이터에서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산책로 동선은 반려견의 발걸음에 맞춰 정비됐습니다.
반려견과 진정한 휴식을 누리러 함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컷 광장이었습니다. 경남도가 구제역 선제 대응을 위해 3월부터 예정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 일자를 앞당겼습니다. 2월 23일부터 구제역 접종에 나선 경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소 32만 6천 마리와 염소 6만 9천 마리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무상 접종을 지원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신용카드 두께 수준의 세라믹 기판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기술원 연구팀은 저온에서 수축을 최소화한 세라믹 시트를 얇은 층 형태로 쌓는 방식으로 약 0.2mm 두께의 기판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원은 이번 개발로 난제였던 세라믹 기판 수축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군이 원스톱 관광 플랫폼 낭만남해 이벤트와 혜택을 강화합니다. 낭만남해는 숙박과 레저, 음식점 등 남해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군은 기존 3만 원에 그쳤던 쿠폰 이벤트 혜택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소비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진주 시민축구단이 2026년 새 시즌을 향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지난 1일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진주 시민축구단 이사 위촉, 임명식 및 선수단 출정식을 열고 새 시즌을 향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오는 8일 충북 제천FC와의 첫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2026년 시즌에 돌입합니다. 먼저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은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각종 작물들의 파종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요. 다만 가뭄과 큰 일교차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당귀의 경우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4월 상순까지가 파종 적기입니다. 다만 겨울 가뭄으로 아직까지 땅이 메말라 있는 만큼 파종 시 물을 충분히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지의 경우에는 서리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4월 초중순을 기점으로 파종 계획을 세우시는 게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고기압 영향으로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2도 분포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세종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거나 맑겠습니다. 물결과 바람은 오전까지는 매우 강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조금 잦아들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9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정월 대보름과 경칩을 지나고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비가 한 차례 내린 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당분간 보온에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